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2차 전지 마이너스 50% 폭락해도 내년 세계 1위 주도하고 800% 성장할 주식 딱 3개입니다. 2차 전지가 급락하더라도 내년 세계 1위 주도할 수 있는 종목 알려드리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66,300명이고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그리고 UAM 저희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난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로봇, UAM, 자율주행, 이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모두 정리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모두 받아가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2차 전지 마이너스 50% 폭락해도 내년 세계 1위 주도하고 800% 성장할 주식 딱 3개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말도 안 되는 이 시장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를 주도하는 종목이 있단다면은 바로 2차 전지 전기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차 전지 전기차를 누가 주도하냐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누가 봐도 테슬라죠. 근데 왜 테슬라가 주도하냐? 테슬라 미국에서 일부 모델 1,000만 원 할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할인폭을 2배로 늘렸다는 건데 할인을 한다는 거는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뭐냐면은 첫 번째입니다. 너무 잘 팔려서 이벤트를 칠 때 할인을 하고요. 두 번째, 너무 안 팔려서 팔고 싶을 때 할인을 합니다. 그럼 이번에 테슬라가 할인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당연히 2번이겠죠. 뭐다? 잘 팔려서가 아니라 안 팔리니까 할인을 하고 있다는 소리죠. 보시면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미국 시장에서 할인폭을 2배로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전기차 세단인 모델 3와 SUV 모델인 Y를 신차를 인도하는 고객들에게 약 962만 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을 합니다. 해당 고객들에게는 테슬라의 고속 전기 충전소인 슈퍼차저 1만 마일 상당의 무료 충전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델 S, 모델 X 구매자들에게 또 무료 충전권을 같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델 3와 모델 Y에 대한 할인 혜택은 이달 초 발표한 3,750달러의 할인율에서 2배로 늘어났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년간 노 디스카운트 정책을 고집해온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런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잘 돼서 이벤트를 하는 게 아니라 안 돼서 할인을 하는 거다. 이번 할인은 테슬라가 수요 부진으로 고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미 4분기 할인에 들어갔고 전통적인 광고에 지출하지 않는다는 기존 원칙을 깨고 중국 쇼핑 채널에서도 광고를 내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할인 금액은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IRA 미국산 전기차 제공되는 최대 세액공제 혜택과 같은 액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테슬라가 할인을 2배나 해주는 이유는 뭐냐? 안 팔려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그 영향이 테슬라에 있었나요? 그래서 보시면 테슬라가 할인한대라고 하자마자 마이너스 8%까지 급락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대략 최근 약 3개월 동안 얼마나 빠졌냐? 마이너스 60%가량 급락세가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도 아닙니다. 약 9월 고점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3개월 만에 마이너스 60%가 넘는 하락세,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수요 부진으로 할인율을 올리고 있다. 할인율을 올리고 있는데 그 영향이 테슬라의 주가에 들어가면서 마이너스 60%까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근데 이거를 아니 뭐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쉬어가자. 난 괜찮아. 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좀 여유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 무슨 얘기를 했으면 이번에 지킨다. 머스크 2년 동안 테슬라 주식 안 판다는 거죠. 이번에 트위터 물량이라든가 이 감당하기 위해서 주식을 자사주를 정말 많이 팔았죠. 근데 파니까 주가가 한도 끝도 없이 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답이 없네. 이거 이제 더 이상 밀리면 안 되니까 나 진짜 안 팔게. 2년 동안 믿어줘. 라고 이번에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일론 머스크 CEO가 자신이 보유한 테슬라 주식을 향후 2년간 팔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파니까 너무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 주가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라는 거죠. 3개월 만에 마이너스 60%는 너무했죠. 그래서 머스크는 이날 음성 채팅 서비스 트위터 스페이스에서 앞으로 2년간 테슬라 주식을 더 팔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트위터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약 400억 달러, 약 51조 원에 달하는 테슬라 주식을 처분을 했고요. 테슬라 지분 매각에 전기차 수요 부진 우려 등이 겹치면서 얼마 68.6% 급락했습니다. 어느 잡주도 아니고 사실상 전 세계 1위 부자인 이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테슬라가 68.6% 말도 안 되는 하락세가 이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 주가는 전일 대비 약 8.8% 하락한 125.35달러에 마감을 했고 시가총액이 4천억 달러 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빠지니까 추가 매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아마 이 지금 이 시간 내에서 좀 상승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원래 주식을 매각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아마 이번 2년 안에도 또 매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요 둔화 우려감에도 테슬라 주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건 아까 할인 얘기를 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빠지니까 이제는 일론 머스크조차도 이 테슬라 안 팔게. 그러니까 좀 지켜보자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네요. 일론 머스크고 여유롭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모습이다. 너무 많이 빠지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주도하는 2차 전지 급락과 하락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아마 테슬라의 저가를 좀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테슬라 하락에 이어서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전망도 썩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중장기적인 전망이 아닙니다. 단기 전망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당분간 주가가 부진할 거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유지를 하지만 당분간 밀렸다가 지지부진하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유연타 증권은 22일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 당분간은 오버행, 그러니까 항상 우리 사주가 내년에 이 매물 출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매물 이 걱정이라든가 또는 이 2차전지 전기차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부진하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하고 있지만 목표 주가는 얼마? 일단은 길게 봤을 때 71만 원까지 보긴 해요. 하지만 지금은 좀 부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71만 원이면 역대 신고가입니다.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83% 증가한 8조 1천억 원에 영업이익이 387% 상승했는데 기대치보다 조금 나왔다라는 이유로 아마 주가가 부진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공장 가동률에 비해서도 상당히 외형 성장이 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저조하고 수주 모멘텀도 이미 지나갔고 그다음에 1월 27일 예정된 우리 사주에 대한 이 보호 예수가 풀리는 부분도 리스크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얘기했죠. 우리 사주 현재 수익이 얼마라고요? 지금 한 40%에서 50% 수익 중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매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월에 한 번 더 밀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 나와주고 있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리스크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테슬라도 지금 급락세가 이어지는데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22일에 나온 그러니까 어제 나온 리포트가 하락 리포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될 때다.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좀 지지부진할 때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게 뭐냐? 이 2차 전지에서 수급이 빠져나오면 어느 주도주로 쏠리냐?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냥 일반적인 개별주, 그냥 개별 이슈가 아니라 어느 한 쪽에, 그러니까 한 업종이나 한 테마에 쏠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다 한다면은 오늘 발표 나온 이슈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드론 로봇 택배 상용화 한국형 아마존 구축한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다? 로봇 택배를 상용화하겠다라고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가 나왔죠. 택배와 같은 생활물류 운송 수단이 기존의 화물차, 이륜차에서 로봇, 드론 등 첨단 모빌리티 영역까지 확대가 된다라고 이번에 언급이 됐습니다. 택배사와 택배 기사의 전속 운송 계약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에 들어갔고요. 배달 대행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라든가 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서 소화물 공제 조합 설립 인가도 서두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택배 배달에 관련된 법안이 슬슬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비대면 사회가 본격화되면서 택배라든가 배달이 뭐 대략 57%, 139% 늘고 있는 상태다. 근데 이거를 사람이 감당하는 것도 해결되지만 이제는 사람이 아닌 로봇 또는 드론 자율주행으로도 감당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쭉 보시면은 2027년까지 86억 3천만 원을 투입해서 공동주택 등 복합단지 내를 운영하는 자율주행 기반 로봇 배송 시스템 및 AI 기반 운용 기술 개발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이 안에서는 각 가정에 전달하는 로봇 기반 배송 기술을 상용화하자라는 이슈예요. 그렇구나. 사실상 이렇게 택배를 가져다 놓으면은 알아서 집 앞에다가 이렇게 가져다 주는 이 AI 로봇을 만들어 보자라고 정부에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택지 개발 그리고 공공주택, 지구 조성 사업 등 생활물류 수요를 유발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생활물류 시설을 확보하고 사업 계획에 반영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아마존처럼 주문 입고 피킹 포장 적재 등 전 과정을 무인 자동화, 그러니까 로봇이 하는 기술과 여러 가지 AI 기술력들을 개발하자. 그래서 스마트 풀필먼트 센터, 주문 입고 피킹 포장 적재를 모두 한 방에 하는 AI 로봇이 다 하는 센터를 개발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택배사, 택배 기사 간 전속 계약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다? 이거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로봇이 할 수 있게끔 드론 로봇 택배 상용화를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네요.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거는 우리가 기대만 하고 생각만 하던 로봇 택배, 드론 택배를 현실화시키자라는 정책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상당히 로봇이 택배를 옮긴다 한다면은 기대할 만 하겠네. 근데 그거를 책임질 만한 국내 기업들이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 한다면은 상당히 많더라라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 네이버, 카카오, 스타트업, CES에서 AI 기술을 선보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선 지금 AI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어디에 CES에 참가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투자한 스타트업이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 전시회 CES 2023에 대거 참여를 합니다. 혁신상 수상 기업도 10개 달하고 있는 만큼이나 기술력이 좋은 기업들이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회사가 투자한 스타트업 26개 사가 이번 CES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에 이름을 올립니다. 근데 뭐라고요? 그냥이 아니라 AI 기술을 가진 로봇들이다, 이 기업들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증강현실 AR 글라스형 광학계 개발 레티널, AI 인공지능 기반 푸드 스캐닝 솔루션 누비랩, AI 오디오 솔루션 가우디오랩, 주얼리 특화 가상 미팅 솔루션 디픽셀, 자율주행 로봇 등을 활용한 전기차 충전 솔루션 에바, AI 기반 치매 고위험군 선멸 솔루션 세븐포인트1, AI 기반 모션 캡처 솔루션 플라스크 등 수상 기업이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벤처스가 투자한 11개사도 CES에 참가하고요. 트럭 자율주행 시스템, 마스오토, 4차원 이미징 레이더 개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과 레티널이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레티널은 사상 3차원 AR 콘텐츠 제작 리콜랩스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플랫폼 모라이도 공동 투자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다? 다 AI 자율주행 로봇 AI 다 자율주행 AI 다 이번에 보시면 CES 올라가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뭐냐면은 거의 80% 이상이 뭐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AI 관련된 기업이다. 대부분이 뭐다? 인공지능 로봇 또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뭐 인공지능 결국엔 이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방금 전에 얘기했던 정부가 얘기한 인공지능 AI 자율주행 사업들이 이 스타트업들로 인해서 아마 미래를 그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CES에 우리가 생각하는 삼성, LG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들도 많이 참가하는구나. 근데 기업하는 이 참가하는 기업들 대부분 보니까 로봇 AI 기업들이네라고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만큼 로봇 수요가 늘고 있나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북미 지역 산업용 로봇 판매 실적 2년 연속 최고치 기록, 그러니까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쭉 보시면 북미 지역 산업용 로봇 판매 실적이 2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동안 약 35,804대에 달하는 산업용 로봇을 구매를 했고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4%, 매출은 27% 증가를 했습니다. 계속되는 노동력 부족, 인구가 줄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용하기 쉬운 로봇 솔루션, 식당 소매 건설 농업 등 새로운 산업계 로봇 도입 등으로 북미 지역의 기록적인 판매 대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사에서는 뭐가 있냐, 농슬라라고 있죠. 농기계가 자율주행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농업계의 테슬라다, 그래서 농슬라 뭐 이런 말도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동화에 대한 투자는 필요한 인력 확보가 힘든 많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점점 더 필요한 단계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니까 자동화는 필수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올해 3분기 북미 지역 산업용 로봇 매출은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한 2분기보다 소폭 감소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3분기 북미 기업들은 6억 2,600만 달러 달한 산업용 로봇 주문을 했고요. 3분기보다 판매 대수가 20%, 매출은 22% 지난해 대비해서 증가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가 자동차 관련 고객으로부터 이 자동 산업용 로봇을 주문을 받았고요. 나머지는 절반 정도는 이 자동차 관련 없는 기업들이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산업용 로봇에 관한 데이터만을 수집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로봇에 대한 판매 실적, 산업용 로봇에 대한 기대감 또는 사용하는 기업들이 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북미 지역에서는 오히려 산업용 로봇, 그러니까 로봇이 일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데 이게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2년 연속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미뿐만이 아니죠. 지구촌, 전 세계는 로봇 전쟁 중이라는 겁니다. 로봇의 일상화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무조건 일상에 녹아들 수밖에 없다. 팬데믹이 로봇을 우리 일상으로 끌어들이는 촉매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음식 배달도 하고 사람이랑 대화도 하고 사람 대신 조립도 하고 운반도 합니다. 그래서 로봇이 정말 우리 눈앞에 움직이고 있을 정도로 이제는 로봇이 우리가 생각한 터미네이터라든가 로보캅이라든가 이런 아이언맨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로 로봇이 대신 서빙하는 걸 눈앞에서 자주 보고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미국은 로봇 산업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패러다임을 바꿀 전략적 자산으로 집중을 하고 있고요. 보스턴, 피츠버그, 실리콘밸리 세 개 도시는 로봇 수도를 목표로 인력 자본 기술을 빨아들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이런 배달하는 로봇들은 정말 많이 봤죠. 서빙하고 있는 이런 로봇들은 정말 주변에 있는 식당 중에 절반은 다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21년 미국 내 로봇 투자는 약 26조에 달하고 있고요. 로봇 관련 투자액의 약 60%나 되는 상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보스턴이랑 피츠버그, 실리콘밸리 이 세 개 도시에서는 최근 미국 로봇 클러스터 연합을 또 결성을 해놓은 상태고요. 중국도 세계 최대 로봇 산업국입니다.
제13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에 로봇 산업 연평균 성장률은 15%에 달했고요. 산업용 로봇 생산량이 7만에서 21만으로 약 3배 이상 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상 일본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 이후 로봇 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쭉 내려가 보면은 로봇 수요가 2010년 1조엔에서 약 10조엔까지 몇 배, 10배 이상 성장이 나오고 있다는 소리죠. 최대. 말도 안 되게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게 로봇 산업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메르세데스 벤츠 공장을 통해 스마트 제조 기술, 독보적 기술력을 엿볼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동차 차체는 플랫폼이라고 불리는 로봇이 실어 나르고, 그 다음에 자동 무인 운반 차량 400대가 부품과 장비를 쉴 새 없이 옮깁니다. 원래 같았으면 사람이 운전하거나 사람이 옮겨야 되는 걸 로봇이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 기획부터 제조 판매까지 모든 생산 과정을 이제는 로봇이 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뭐다? 로봇이 결국에는 모든 것을 개발하고 로봇이 대신하는 그런 지구촌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네요. 결국에는 이 업종과 업황이 바뀐다 한다면은 2022, 3년부터는 충분히 CES에서도 집중하고 있는 AI 로봇이고요. 추가적으로 그러면은 이 로봇 안에서 어떤 종목들을 관심 가져야 될까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LG 이노텍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LG 이노텍은 고성능 자율주행용 하이브리드 렌즈 2종을 개발했습니다. 우리가 로봇 하면 보통 뭐가 들어가냐? 당연히 자율주행 로봇입니다. 로봇을 우리가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알아서 움직여서 알아서 생각하는 AI 로봇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로봇의 핵심은 자율주행이다. 그래서 고성능 자율주행 하이브리드 렌즈 2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이노텍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LG 이노텍이 개발한 렌즈는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자율주행용입니다. 렌즈 내부에 얇은 플라스틱과 유리를 교차 적용해서 성능을 높였고요. 완전 유리 제품보다 20% 30% 두께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고성능을 구현한 것은 LG 이노텍이 세계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1위 기술이라는 거죠. 얇은 두께로 고객사의 차량 내 외부 디자인 설계 자유도가 높아진 한편 플라스틱 사용으로 원가도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율주행용 카메라 모듈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다 라고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LG 이노텍이 아마 이 자율주행용 렌즈 개발이 로봇에도 아마 들어가고 로봇에도 기대감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봇 AI 자율주행용 렌즈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업이다. 그게 바로 LG 이노텍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입니다. 바로 포스코 ICT고요. 왜 그런가요? 포스코 ICT 산업용 로봇 엔지니어링 사업 본격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산업용 로봇이 말도 안 되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포스코 ICT가 산업용 로봇 엔지니어링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로봇 제어 전문 업체 다임 리서치와 무인 운송 로봇 제어 시스템 공동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고요. 제조 현장에서 운영되는 무인 운송 로봇 AGV와 자율 이동 로봇인 AMR을 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기존 운영 중인 상위 시스템과 로봇 간 실시간 통신을 통해 로봇에게 작업을 할당하고 작업 내 이 이동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제어를 해서 스마트 팩토리 공장 안에 있는 로봇들을 한 번에 관리하고 정리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스마트 팩토리나 또는 로봇이 자율주행하는 곳에서는 정말 다수의 무인 운송 로봇이 운영을 최적화하는 ACS가 필요한데 그거를 함께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 운영 효율화는 물론이고 작업자 의 안전을 강화함으로써 왜 사람이 아예 없을 수는 없으니까 이 사람이 있을 때 혹시 이 사람한테 피해를 안 끼치게끔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태고요. 물류 처리량 향상을 위해 무인 운송 로봇 적용이 증가하고 있는 대규모 물류 창고 아까 풀필먼트 센터 운영 효율화에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포스코 ICT는 더 나아가서 지금 현실적으로 뭡니까? 로봇을 총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 로봇들이 효율화 말 그대로 정말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만드는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만 봐서는 이게 맞아라고 하겠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결국 목표치는 뭡니까?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 물류에 집중을 해서 사람 대신에 효율적인 사업을 진행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리서치에서 이번에 이 나와진 얘기고요. 포스코 ICT에 대해서 포스코 그룹 30조 원 투자에 진짜 수혜주다라고 이번에 리서치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포스코 ICT는 포스코 그룹 내 IT와 EIC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면서 포스코 그룹 향 이 매출의 약 8, 90% 수준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포스코 그룹의 생산 설비 투자 금액과 포스코 ICT의 매출액이 연동된다. 그러니까 포스코 안에 들어가는 공장 설비가 결국엔 포스코 ICT의 매출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포스코 그룹은 2차 전지 소재, 수소 그린 철강 등 신성장 사업에 30조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결국엔 그 돈이 뭐다? 포스코 ICT 수주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연결 기준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생산 설비 투자가 약 3조 원 수준으로 2배가량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 투자 금액의 약 7%에서 9% 정도가 IT와 EIC 투자 금액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그게 뭐다? 포스코 ICT의 바로 수주 금액이다.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포스코 케미칼의 양극재, 음극재 해외 공장 투자와 홀딩스 리튬 생산 설비 구축이 본격화될 예정인데 거기 안에 누가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물류를 포스코 ICT가 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 물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설비 자동화와 더불어 데이터 수집 분석해서 생산 공장을 만들어내는 기술력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결국엔 포스코가 성장하는 투자에는 포스코 ICT가 들어가고 포스코의 생산 설비에는 포스코 ICT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포스코의 생산 설비 늘리는 거는 포스코 ICT의 성장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포스코의 생산 설비 투자는 곧 포스코 ICT의 매출 증가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ICT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얘기를 하고요. 차트는 한 번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세 번째 현대 모비스입니다. 왜냐하면 현대 모비스가 자율주행 기술을 응용한 제조 현장용 로봇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모비스가 주력 분야인 전동화, 자율주행 등 미래차 핵심 기술을 일반 제조 현장이나 스마트 팩토리에 활용 가능한 로봇 영역까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에 기반한 이동형 협동 로봇과 물류 로봇 시스템 개발을 완료해서 울산 전동화 공장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을 했고요. 다관절팔을 탑재한 이동형 협동 로봇은 공장이나 사무실과 같은 환경에서 자율주행 방식으로 이동하고 공동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당연히 카메라와 라이다 센서를 달아서 알아서 움직이면서 사람이랑 협동, 협력이 가능하겠죠. 지금 보면은 이게 바로 이제 현대 모비스의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산업용 로봇이나 웨어러블 로봇 등 제조 현장은 물론 가정이나 매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로봇이고요. 장착된 비전 카메라와 움직이는 팔을 활용해서 매장 내 진열대 제품을 정리하거나 바리스타가 내린 커피를 이 테이블에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물류 로봇은 제조 라인과 물류 창고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하며 작업에 필요한 물품이나 자재를 운반하고요. 높이가 15.2cm인 로봇은 최대 200kg까지도 적재가 가능하고 12cm 정도 들어 올릴 수 있는 리프팅 성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다 카메라 초음파 센서로 작업장 내부에서 스스로 위치를 파악하고 사람이라든가 장애물을 회피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자율주행 로봇들의 흐름을 예측해서 서로 충돌하거나 교착하는 이 상황을 차단할 수 있는 알고리즘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정밀한 로봇 기술 개발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현대 모비스도 이제는 뭐다 산업용 로봇 AI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 중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지금 이제 공장이나 아니 물류센터에서 이용 가능한 이 AI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시험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은 LG 이노텍부터 보겠습니다. 주가가 참 저가 있는 부분이죠. 눌려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질만 하다. 충분히 자율주행 카메라 관련주로서 로봇에도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 두 번째가 포스코 ICT입니다.
포스코 ICT 좀 높아 보이지만 뒤 당겨서 보면은 그렇게 높은 구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구간이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포스코 ICT 관심을 가지시고요. 현대 모비스입니다. 모비스도 주가로 보면은 상당히 저가에서 추세 전환이 조금씩 만들어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점에서 추세 전환 반등 기대해 보자 말씀드리면서 LG 이노텍, 포스코 ICT, 현대 모비스, 로봇 차세대 수혜주로서 2023년에 아마 기술력에 대한 성장들 기대해보자. CES에서도 수혜를 입을지 관심을 가져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종목도 중요한데 아까 전에 로봇, 그 다음에 UAM, 자율주행,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하면은 이거 개인정보 전화번호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해도 됩니다. 예, 입력 안 해도 되니까 전화번호 같은 거 입력 필요 없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시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누르시면은 100%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여기 안에 들어가면은 개인정보, 전화번호 입력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입력 안 해도 되니까요. 100% 무료로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얘기한 로봇이랑 UAM 자료집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6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집을 올려놨습니다. 이 6만 명 달성 자료 공개 누르시면은 쭉 내려가시면 실전 매매 기법 그리고 로봇 자율주행 UAM 자료집 올려놨으니까 100% 무료로 꼭 알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보시면은 10월 23일, 12월 23일, 20일, 21일, 20일 추천주를 매일매일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보지 마시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관련주들 이슈들 정리해드립니다. 금 관련주가 올라갔다. 그럼 당일 왜 올라갔고 어떤 종목이 있는지 정리를 해드리죠. 다 100% 무료로 매일매일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100% 무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꼭꼭 무료로 알아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